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네,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내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10월 신규주택 매매가 저달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 타결안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연준은 최근 몇 주일간 경제는 느린 속도의 확장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간밤 나온 경제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지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이 주택 지표는 그동안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해 가장 강한 신호를 보내왔던 섹터였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주택 지표 좀 부진하게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상무부가 10월 신규주택 매매를 공개했는데요. 그동안의 주요 지표의 개선세와는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신규주택 매매는 전월 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만 8천 채를 기록하는 데 그쳤고요. 이는 월가가 예상한 39만 채에 비교한다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월 수치 역시 기존의 38만 9천 채에서 36만 9천 채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상무부는 샌디 영향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샌디가 타격을 입혔던 북동부 지역의 판매는 3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BC 캐피탈 마켓은 주택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모멘텀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라는 신중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참 이 샌디의 영향이 참 아직까지도 미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이 재정절벽 관련해서 협상을 좀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네, 역시 시장의 관심은 재정절벽에 계속해서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재정절벽과 관련된 협상 타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의 세금 인상되지 않도록 하고 고소득층을 제외한 세금 감면 영장안은 즉시 의회에서 처리돼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도 계속해서 고수했고요. 오늘 TV 연설을 가졌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관건은 역시 중산층 부양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예, 공화당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중산층의 세금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완벽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협상이 실패한다면 모든 가정이 내년 초부터 자동적으로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2,200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지금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중산층 가정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라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정절벽 협상을 놓고 롬니 전 후보를 다시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9일 밋 롬니 전 공화당 대선 후보를 만나기로 했다라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있었던 대선 이후에 양측이 회동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되겠고요. 재정절벽 협상을 놓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롬니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4일 선거자금 기부자들과 컨퍼런스 콜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바마의 선심성인 공약에 대해서 비판의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전일과 다르게 이 재정절벽에 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는 또 미국 민주당 출신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이 재정절벽과는 좀 거의 관련해서 진전이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시장의 불안감을 또 키웠었죠. 네, 그와는 반대로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네요. 네. 베이너 하원 의장 역시 이 재정절벽 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 내놨다고 하는데 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살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측에서 재정절벽과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이 나와서 시장에는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날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밝혔습니다. 세수 중대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연말까지 국소수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 이른바 부씨 감세를 연장해야 된다라는 팀콜 공화당 의원의 주장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라든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상 여지를 더욱더 키워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표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상위 2%의 세율을 인상한다면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 신중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내 협상 타결이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소의 회장이 정치권의 재정 절벽 협상이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내에는 타결이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버핏 회장은 오늘 CNBC 방송에 출연했는데 재정 절벽 협상이 합의점을 결국 찾겠지만 올해 말 이전에는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는 특히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자신의 장기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 재정 절벽 이야기에 가려서 크게 시장 영향력을 현재 발휘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됐습니다. 경기 평가 이전과 크게 다르진 않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최근 몇 주일간 미국 경제는 느린 속도의 확장 국면을 펼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신중론도 덧붙였고요. 특히 소비 지출이 느린 속도로 늘어났고 제조업 경기는 일부 둔화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베이지북은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경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이지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고용 상황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시장에 대해서 연준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개선 기대감이 없다라고 언급한 분이 주목을 끄는데요. 이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정 절벽이 해결책이 가셔야되지 않는다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내년에 4차 양적 완화 도입 논란도 다시 한번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유럽 얘기를 좀 해보죠. 유럽 증시 좀 반등을 했는데 이 재정 절벽 해소 기대가 좀 커졌다고요? 네, 역시 오늘 유럽 증시에서도 재정 절벽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장 초반에 주요 지수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만 장 후반에 오름세로 돌아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 증시 FTSE 100 지수는 0.06% 오르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프랑스 증시가 0.37% 올랐습니다. 독일 증시의 닥스 지수가 0.15% 오른 7,343.4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유럽연합은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구조 조정안을 승인했는데 37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는 소식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특징 종목으로는 방키아의 주가가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구조조정안이 승인되면서 6,000명 이상에 대한 감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나타난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요 상품 가격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제유가는 3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WTI 선물은 배럴당 0.62% 빠졌습니다. 86.64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 또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온스당 1.38% 하락해서 1,720.8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10월 신규 주택 매매는 전월에 비해 0.3% 감소한 36만 8천 채에 그쳤습니다. 시작은 39만 채를 예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 타결안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연준은 최근 몇 주일간 경제는 느린 속도의 확장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 전해주시죠.